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의 1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기반 당원 모집에 4만 명 넘게 가입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에서도 만난다고 하죠. 가칭 개혁신당의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기인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과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4만 명 넘게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오늘 아침까지 4만 5천 명을 넘겼고요. 예. 그리고 각 시도당마다 1,000명씩 되어야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예. 11개가 넘었습니다. 11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천 위원장 보기에 현재까지 스케줄대로 보면 당초 목표 예상된 목표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좀 미진한 거예요? 사실은 넘어서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안 될 거라는 기후제식 평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뭐 네. 구글 폼으로 이 지지자분들 좀 네. 모집해놨는데 그 중에 당원으로 전환하는 거 뭐 1%밖에 안 될 거다. 뭐 5천 명 당원 모으려면 이준석 대표 방송 나가서 뭐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길에서 지금 당원 모집해야지 뭐 하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네. 다행히 그분들의 예상을 모두 깨고 열렬한 당원 가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있다 이런 건가요? 기대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김웅 의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이게 민주주의 정당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래요? 지금 네. 이 우리 대통령님을 왕처럼 모시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민주당도 지금 과연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는 민주적인 정당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그냥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어떤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대구 쪽에서 많이 좀 활동하고 있는 거로 제가 보이던데. 네, 저희 보면? 이번 주 지난주에 당원 모집도 했죠. 예. 네, 대구가 보수의 본산이잖아요. 그렇죠. 통합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거에 대한 비판, 불만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아니 당원 모집하는 그 날도 뭐 네. 보수가 갈라져서 되겠느냐라고 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영상이 네. 네, 그 한마디로 일갈했죠. 대통령이 잘하시면 이럴 일 없다. 그래서 보수를 잘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를 갈라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금 갈라치고 있는 거. 대통령이 잘하면 보수도 함께 뭉쳐서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고. 네.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와서 다시 합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방어막을 치시네. 네, 너무 먼 길을 왔죠.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보면 한 번 더 물론 내부에서의 어떤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추구를 했었지만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저희가 주류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저 개혁신당이 잘 돼서 보수의 주류가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흡수하겠다 뭐 이런 거대한 계획?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꼭 보수 정당을 흡수하겠다라고 뭐 한고 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저희는 사실 당연히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저희는 한국 정치의 큰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 두 사람한테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제3지대를 가든 보수를 고쳐 쓰든 간에 어딘가에 중심에 발을 디디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 어디에 기본적으로 발을 딛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일단은 저희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에 국민들이 실증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제3의 덩어리진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최대한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예. 글쎄요 뭐 지지 정당이나 지역 기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효능감 있게 정치하는 것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많은 지지가 있고 예. 또 저희 당원 비율들을 보면 또 3, 4, 50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예. 특정 지지나 세력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여의도 문법으로 가자면 저도 뭐 보수 진보 이런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인 진보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중도 보수 정도가 저의 스탠스입니다. 사실은 뭐 창당준비위원장의 일익으로서 저의 스탠스고
기본적으로 보면 중도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진보까지 포용한다. 이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여러 뭐 당사자들이 합류하고 또 당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그렇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고저 합류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질문 좀 들어볼게요. 천하람 위원장. 네. 이런 기사가 이 얘기가 있던데. 음. 김건희 여사가 탈당을 말렸다. 맞아요? 아 이게 네. 좀 이렇게 과장돼서 나온 네. 거고. 과장됐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네? 아니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순천 오셨을 때 그냥 네. 덕담하신 거예요. 언제요? 예전에 저 순천만 정원 방문 그 정원 박람회 이후에 네. 그 순천의 아랫장 시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냥 덕담 정도 하신 수준. 뭐라고요? 그건 뭐 제가 여사와 나눈 대화를 또 네.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가야죠. 덕담이란 게 천하람 위원장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덕담이잖아요. 거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 탈당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 많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까지 구체적으로 나간 건지. 아 그거는 제가 뭐 아니, 여사와의 또 개인적인 상당히 대화. 집요하신데. 아니 이게 나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게 무슨 국가기밀도 아니고 나쁜 얘기 어차피 나갔는데. 아무튼 뭐 예. 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덕담 궁금한 수준이었던 건 걸로. 네. 네. 여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덕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공개 안 하시려고? 아, 이 개인적인 덕담을 사실 여기 뭐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고. 아 그래요? 또 워낙 또 천하람 위원장이 네. 이 어르신들께서 좋아할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잘하시라 뭐 이런 말씀하셨겠죠. 잘하시라. 네, 잘하시라. 그럼 이 덕담이라든지 네. 덕담이 쓴 거예요? 나 덕담 정도 네, 했죠. 네. 그러면 탈당을 말렸다. 여기는 와전된 거다. 좀 과장된 겁니다. 과장. 그럼 뭔가 네. 있긴 있었네요. 아무튼 네, 네, 뭐 덕담 알겠습니다. 정도였습니다. 뭔가 있긴 예. 있었는데 과장됐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 네. 덕담이었습니다. 궁금하네. 예. 방송 끝나고 물어봐야 돼요. 이기인 위원장. 네. 이게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네. 성패와도 관련된 걸 수도 있겠는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성패는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TK 쪽에서 낙천자들이 나오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흡수문제? 잡음을 덜 가져가느냐 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하신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상 전국에 험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뭐 이삭줍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이삭줍기가 아니라 저희는 알곡줍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예언하고 짐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지금 없어요. 없으면 기호를 저 뒤에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 그럼 뭐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이제 기호도 앞쪽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 TK에서 낙천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영입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그럼요. 당연히 있죠. 어제도 저희 보도 보니까 TK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 행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네. 보도까지 이미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와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이긴 위원장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알곡을 넘어서 이분들이 본류 아니야? 예. 싶은 분들과도 저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도 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삭줍기 다 그냥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다. 가린다. 가려서 물론 뭐 이런 당연하죠. 얘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저 TK 예전에 강연 가거나 거기 가면 살찐 고양이다 막 이랬는데 그럼 살찐 고양이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운동시키고. 왜냐하면은 그래서 호랑이를 키운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요. 네. 국민의힘에서 TK 지역 국회의원을 노리면은 그거는 진짜 비만 고양이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개혁신당에서 TK에 출마한다고 하면 아무리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이었어도 네. 도전자거든요. 네. 그분들도 바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도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네. 여건이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네. 이 경기도 의원인 제가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자율성을 담보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그 네. 기조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 개혁신당에 온다면 네. 자율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살찐 고양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분들이 들어오면 공천 눈치 볼 게 아니라 본선에서 시민들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용산 눈치 보고 네. 공천과자 눈치 보느라 네.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저희는 그러지 왜 조용히 있냐. 그렇죠. 불러주는데 다 나가고 방송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역구에서 네.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선거운동 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하드 트레이닝.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도 대구하고 경북의 출신 의원들이 제일 보수적인 의원들이잖아요. 네. 이준석 저 위원장은 당 대표 할 때부터 보면 인점적 스펙트럼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합의 맞습니까?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좀 특이하다고 네. 보이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되게 리버럴한 그러니까 아. 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안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 정책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보수적인 면들이 있어요. 예, 뭐 그렇겠죠. 예, 예. 그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과거에 그 좀 반공 보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예. 이제 개인의 예. 자유를 더 중시하는 그렇죠. 뭐 약간 예. 좀 제 생각에 약간 글로벌화된 보수 같은 느낌인데 예. 약간 영국 보수당 같은 느낌 좀 예.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수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지만 TK 의원들이 와서 합을 못 맞출 정도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장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본적은 인천이고요. 예, 대구입니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랬는데. 왜 그러냐면 별걸 다 여쭤보시려고 하시네. 출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방의원 사퇴하시고. 아 출마 생각은 있는데 예. 일단 뭐 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제가 어떤 지역구를 특정해가지고 출마하겠다고 결정해버리는 순간 예. 저희한테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마 의향을 밝힌 분들이 1,400분이 넘는데 그래요? 그분보다 예. 앞서가지고 예. 어떤 지역구 출마하겠다는 게 사실 예의도 아니고요. 예. 당을 만드는 준비위원장이 벌써부터 특정 지역구를 얘기한다는 게 예.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지역구 빼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개혁신당에서는 한 명의 인자가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기훈 위원장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천하용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용은 지금 빠졌지만. 네. 예. 사실 그래서 천하용인은 알고 있는데 이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천하용 빼고 아, 네, 인이잖아요. 말씀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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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인. 예, 예. 아니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뭐, 중요한 자원인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인데요.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개혁신당에 좀 힘을 실어주려면 네.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니, 결국 이제 요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당의 부름과 예. 당의 판단이 있을 때 예. 당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출마를 한다. 마다하지 말아야죠. 출마하겠다. 그럼. 마다하지 않겠다. 출마하겠다. 지역구는 모르겠다. 자, 저 서울, 인천, 그다음에 수도권, 대구 다 되는. 예. 출마하겠다. 천하람 위원장은 당연히 출마할 저는 당연히 거고. 출마하죠. 예. 고향이 제가 알기로는 자꾸 고향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아니, 상관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예. 고향이 대구. 네, 대구죠. 예. 순천 갑니까? 대구 갑니까? 저는 순천 출마하고 싶고요. 네. 예. 근데 당에서는 좀 저를 전략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순천에서 호남에서 개혁신당 지지율 많이 올려야 되겠다. 네. 제 지지율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제가 이기인 위원장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은 호시탐탐 천 위원장 어차피 안 될 거면 우리 전략적으로 같이 뛰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순천에 출마해서 호남 교두보를 만드는 게 개혁신당에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네. 거를 설득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아, 일단은 저 그러면은 순천에서 하고 싶긴 한데 만약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당세를 불리기 위해서 순천은 포기하고 대구에 집중 공략을 하자. 대구 가세요라고 하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상황을 봐야죠. 아, 진짜로. 예. 네. 알겠습니다. 무서운 방송입니다. 아, 무서운 방송이에요. 근데 집요합니다. 원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총기가 있으셨나 예. 싶어요. 오늘따라 질문이 실시간으로 감으려고. 아, 그래요? 질문이 오늘따라 예리하시네. 이렇게 아, 예. 그럼 뭔가 좀 뭔가 아까 그 김건희 여사와의 그 대화를 제가 질문할 때부터 좀 정신 바짝 당황하게 차려야 되겠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예. 보니까. 네. 그럼 그거 하나만 더. 네. 주요 왜냐면 사실은 공약 포인트가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네. 공약 포인트가 대구는 맞는 거죠. 당연히 주 전장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 나갑니까? 이준석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연락 오는 의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네. 이준석 천하람 어디 출마하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물어보면 거기서 바람이 그렇죠. 어느 쪽으로 맞죠, 맞죠. 전장을 삼으려고 하고 당의 이념적 방향성도 어느 쪽으로 갈지를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희도 물론 대구 경북 주전장인 건 맞지만 네. 현재까지는 확정하지 않고 일단 좀 열어두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긴 위원장 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에서 뭐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고 제 제2부속실 설치 얘기 나옵니다. 지금의 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김경률 회계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랑 이 얘기 한 거 자체가 김경률 리스크 아니에요? 그래요? 네, 김경률 네. 이분 우리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그 입장을 좀 들어보죠. 여쭤보고, 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단 쌍특검 자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별개로 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아하. 예, 권순일 대법원 그 수사를 빨리 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부속실 얘기하고 예. 특별감찰관을 마치 이 대안인 것 마냥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아직 의혹에 그치지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러 통정거래 가담행위 정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일정과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부속실의 설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너무 좀 동문사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받아야죠.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거부권 행사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는 것을 지금 뭐 네. 노리면서 네. 지원 전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고 어찌됐든 특검이 곧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건 아니니까 네. 특검을 좀 대승적으로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좀 싸워야 된다. 총선의 특검을 해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 위원장. 네.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가 쓴 지는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어저께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당 관련 인사 중에서 김건희 리스크라 6글자 말한 거 처음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처음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비대위 회의 가서도 나 오늘 인터뷰에서 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비대위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거를 왜 근데 김경률 리스크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가지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시는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혼자서만 지금 김건희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되게 위험한 방향으로 그래요?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쭉 간다면은 이거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그래도 없애야 되겠다. 특검은 못 받으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좀 이런 거 저런 거 자잘한 거 받아가지고 퉁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저는 그렇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긴 위원장. 네. 낙준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낙준연대. 예, 민주당에서는 낙석연대, 네. 장경태 최고위원은 낙석주의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예, 가능성 있습니까, 낙준연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정론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출판 기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모이면 4명이 모여가지고 뭐 빅텐트 치는 거 아니냐, 뭐 잠깐 만나도 이거 낙준연대의 시작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그냥 거 아니고 덕담일 뿐이었어요. 네, 아직은 그냥 저희가 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4만 5천 명의 당원분들한테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시나리오는 짜놓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짜도 그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죠. 그러네. 역시 우리 위원장님 잘한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우연답이다. 지금 좀 순리대로 네. 나중에 정말 당이 만들어지고 연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이지 벌써부터 당도 안 만들어졌는데 연대를 얘기하는 건 섣부른 일이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럼 그러니까 항상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하지만 양극단에서 음모론자 배제하고 네. 대화되고 상식이 되는 사람이라면 함께 정치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그 신경민 전 의원하고 광주에서 만났잖아요.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정치 혁신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뭐 하다 보니까 주로 거의 무슨 뭐 당장 함께 할 것 같이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어제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원칙 없는 연대를 할 생각은 없다. 연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어떤 상호 보완적인 효과나 시너지가 나는 연대여야 되고 또 저희 개혁신당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경쟁력을 깎아먹는 형태로는 연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은 아직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공식화가 되거나 그 모습이 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무작정 그냥 어떻게든 그냥 저희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 연대하겠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쪽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그걸 저희가 또 같이 논의해가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 김웅 의원. 김웅 의원, 예. 이준석 위원장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에서 땡겨갈 의향이 있습니까? 본인은 탈당 안 한다고 하긴 했어요. 예, 저희가 뭐 밀거나 땡기거나 하지 않아도 네. 본인이 스스로 결심할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오. 싶어요. 그럼 어느 순간 저 개혁신당 갈 것 같은데 느낌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건 이제 겁니까? 사유자님의 느낌이시고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또 어제의 워딩을 보면 당 내에서 쓴소리 이런 소리 바른 소리를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네. 좀 기다려 보겠다. 아. 결심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알겠어요. 이제 김웅 의원이 본인의 탈당을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어떤 레버리지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네. 당이 이거보다 극우화가 되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본인이 그 몸을 던져가지고 어떤 당의 방향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의는 존중하고 뭐 다만 혹시 결단을 하신다면 뭐 또 하실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천하람 이기인 가칭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